가끔 이제 버스팅 됐다고 터졌다고 하는 경우들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. 시즌 아웃이 되는 선수들도 있지만 선수 생활을 은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꽤 있고 보이지 않는 충격이라고 할까요?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서울바른세상병원 정형외과 양성욱입니다. 신경외과 양희석입니다. 관절, 척추, 건강을 염려하시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준비한 시간인데요. 전지적 관절 시점입니다. 관절과 척추를 우리가 잘 아는 전문의 입장에서 뭐 영화가 됐든 드라마 아니면 예능 스포츠 같은 걸 영상을 좀 리뷰해 보면서 저거 위험하지 않아? 저러고 괜찮아? 라는 장면 속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해 보고 또 코멘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분석해볼 영상의 주제는 스포츠입니다. 스포츠하고 부상은 이제 끊어낼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듯이 프로 선수들은 오히려 이제 운동하기 전후 그 안에서도 트레이너도 같이 있고 뭐 팀닥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아마추어 선수들이 오히려 더 크고 작은 부상들이 더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위나 이런 것들도 차이들이 많이 있고 오늘은 먼저 야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상이나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진료를 하다가 서로 네. 선수끼리 부딪혀서 넘어지는 영상이에요. 이 정도면 일단 발목을 채인 것 같죠. 발목이 차였을 때 이제 포수 입장에서 본다면 발목이 꺾이니까 당연히 이런 데서 골절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태클을 하면서 들어오는 저 주자도 마찬가지겠죠. 같은 외력이 부딪히는 거니까 위험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면서 이제 발이 걸리니까 무릎도 꺾이게 되면 이제 무릎 부상도 같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사회 동호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실제로 다쳐서 오시는 분도 많아요. 이 영상처럼 발목이나 이제 이렇게 무릎이 꺾이는 경우는 정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진짜 위험한 동작들이죠. 부딪히고 떨어지면서 요 포수가 이제 바닥을 짚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바닥을 짚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손목 골절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겠고 등 뒤쪽에 있는 뼈들도 위험할 수 있겠죠. 오히려 근데 떨어져서 등판으로 이렇게 딱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시 충격은 크겠지만은 분산이 되니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죠. 손으로 짚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험하겠다. 들어오면서 뭐 슬라이딩을 한다든지 할 때 포수는 베이스를 지키면서 태그를 해야 되니까 타자는 이제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가만 보면은 또 알면서도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, 사실은.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좀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? 이거는 안 부딪히려고 해야죠. 이거는 이렇게까지 부딪히는 거는 방법으로 뭘 이렇게 피한다라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해서 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요? 만약에 이런 데서 뭐 골절이나 십자인대가 이제 끊겨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어떤 식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활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? 차라리 골절이나 이런 것들은 수술을 하든지 뭐 기부스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뼈가 어느 정도 붙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은 4개월에서 내지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좀 복귀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그렇겠지만은 열심히 한다면 십자인대는 사실 다치면은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. 못해도 최소 9개월 있다가부터 이런 피봇 스포츠라고 그러죠.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스포츠들을 그때부터 살살 시작해 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해도 1년은 두고는 봐야겠죠.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상이 되면 뭐 시즌 아웃이 되는 선수들도 있지만 선수 생활을 은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죠. 있고 어쨌든 좀 위험한 운동 같긴 해서 굉장히 위험하죠.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거 보셨나요 지금? 선수들끼리 부딪혀서 넘어지는 건데요. 실제로 이제 넘어지면서 갈비뼈 부상 이렇게 오는 분들도 많고 머리를 땅에 부딪히거나 뇌진탕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.
처음 포수 부딪힌 거랑 비슷하게 발목을 보고 들어왔네요. 축구에서 많이 나오는 동작 중에 하나죠. 이것도 발목은 그대로 있고 상체도 이렇게 있는데 발목이 이렇게 딱 치어진다. 그러면은 발목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못해도 인대 파열까지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. 발목인대 파열은 수술을 해야 되나요? 아니면 보통 뭐 기부스하고 좀 나을 때까지 보나요? 발목 인대 파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급성기에는 기부스만 잘 대놔도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.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제 위치에 잘 붙을 거라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기부스를 하는 거라서 나중에 지내고 봤더니 발목이 약간 좀 힘이 풀린다 아니면 흔들린다 하면은 그때 가서 수술을 하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는, 처음에는 무조건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다 그렇게 봐야겠죠. 인대가 파열된다고 하면은. 이렇게 강하게 다치는 거 말고 핸드폰 보고 길 가고 있는데 발목 푹 삔 경우 가끔 있잖아요. 근데 이제 흔히들 삐면 자꾸 맨날 삔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삐면 자꾸 삐는 게 맞아요. 왜냐면은 삐었을 때 인대가 손상이 됐을 거고 그 인대가 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대가 잡아주는 게 별로 이제 힘이 없으니까 다시 또 넘어가는 확률이 높겠죠. 그러니까 보통 발목 뼈다고 병원에 잘 안 가요. 네, 안 가죠. 근데 한번 뼈쓸 때 그래도 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. 네, 굉장히 것 같아요.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번쯤은 와서 이제 진찰을 해보고 뭐 2주 내지 3주 정도 기부스하고 재활 운동하면은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. 아우, 이게 야구공에 머리를 맞는 그런 헤드샷 영상인데요. 얼굴 떠라든지 굴절이 생기죠. 그쵸, 뭐 네. 머리에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네. 거고. 그러니까요. 우리가 야구에서 뭐 진짜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게 이제 우리 야구공을 던질 때 뭐 잘 던지는 사람은 뭐 145km 이상 던지니까 아무리 헬멧을 쓰고 있다 그래도 그 속도와 충격이 엄청난 거죠. 더군다나 아까 영상은 그냥 바로 맞은 거니까. 헬멧 없이 투수가 공을 네. 타격공을 맞게 되면 헬멧을 쓰고 있으면 그래도 직접적인 출혈이나 뭐 골절은 잘 안 생기는데 그 충격이 엄청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충격이라고 할까요? 이제 뇌 안에 손상이 생기면서 실제로 이런 헤드샷으로 그 다음부터는 경기를 할 수 없고 은퇴하는 선수들도 좀 있고, 투수가 타자의 헤드샷을 하게 되면 투수는 퇴장이에요. 아, 그쵸, 그쵸. 그런 룰이 이제 생겼죠. 이렇게 헤드샷 맞으면 병원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CT를 꼭 찍어봐야죠, 이런 경우들은. 네. 오히려 골절이면은 더 다행일 수가 있고 머리 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하면은 더 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코자 CT랑 이런 검사들을 꼭 해봐야겠죠. 중요한 부분에 공을 맞는 이런 영상이 있어요. 공이 딱 이때는 이제 이 해설하는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는 부분이죠. 공이 튀어오르면서 남자의 중요한 부위를 네. 맞췄다 뭐 이렇게. 보기만 해도 야구뿐만 아니고 구기 종목 뭐 다 포함이지만은 버스팅 됐다고 이제 터졌다고 하는 그러니까요. 경우들이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심심치 않게 한 번씩 이제 들으신 적 있으시잖아요, 그렇죠? 조직 손상이 생겨버리면 네. 또 심각한 피부증을 남길 네. 수도 있고,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걸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용 컵을 착용을 하게 되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포수만 좀 차는 거라고 보통 알고 있거든요. 선수들끼리 부딪히든 뭐 넘어지든 간에 허리 쪽에도 부상이 꽤 많이 생기거든요. 근데 흔한 부상 중에서는 이제 횡돌기 골절이라는 걸로 잘 와요. 횡돌기 골절이 뭐냐? 우리 감자탕 같은 데 먹어보면 뾰족한 부분에 고기들이 붙어 있는데 결국 근육이 어딘가에 붙어야 되니까 그렇게 붙을 수 있도록 좀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기를 횡돌기라고 하거든요. 근데 아까처럼 막 확 넘어진다든지 갑작스러운 이제 움직임을 하게 되면 근육이 그 돌기를 잡아당기면서 돌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. 이제 손상이 오면 수술하거나 보통 하진 않고 이제 안정하고 그 뼈가 좀 붙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나면 재활치료 좀 하고 그러면 대부분 잘 회복을 하긴 하는데, 다치면서 디스크 손상이 온다든지 뭐 신경이 좀 다친다든지 하는 정도의 큰 손상이 안 와야 되겠지만, 선수들 진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예전에 그 여자 축구 이제 팀 닥터로 해서 갔을 때 진찰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자기 몸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
저희도 설명을 사실 좀 일반 분들보다는 좀 다르게 하잖아요. 어느 정도 참고 해서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. 우리가 부상이나 이런 거를 잘 피하고 뭐든 즐겁게 할 수 있는 네, 정도가 맞습니다. 최고가 아닐까 네.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. 이번 시간에는 야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상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프로 선수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도 다 이제 스트레칭이나 적절하게 장비를 착용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에는 또 즐거운 다른 영상으로 또 이렇게 찾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절과 척추를 생각한다면 또 서울바른세상병원 좋아요,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.